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기구하다 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다. 기구하다는 뜻에 아주 딱 맞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 친정 엄마요. 엄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그날부터 미신 공장 공순이로 일해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팔자였기에 그 흔한 고등학교 검정고시조차 꿈도 꾸지 못했고요. 이처럼 힘든 상황이었지만 새침대기 소녀였던 엄마는 천생배필을 만나 사랑을 나누며 여인이 되었고 결혼에 저를 낳아 부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난한 삶을 점지해 주셨다면 남편복이라도 넉넉하게 신경 쓰셨다면 참 좋았으련만. 공사장 일당쟁이 인부였던 친정아버지가 한겨울 공사 현장에 억지로 투입되던 날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붕괴사고가 발생했어요. 워낙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이었던 탓에 신문 기사로도 한 줄 실리지 못한 사고였지만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의 무게는 사고 소식을 듣고 무너져버린 친정 엄마의 억장만큼 잔인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딸아이 분유값 벌어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엄마에겐 시댁복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시댁인간들은 친정엄마가 잘 배우지 못한 탓에 서류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해 접근했고 친정엄마는 과부된 형수를 돕겠다던 그들의 말에 속아 도장 몇 번 잘못 찍었다가 아버지의 보험금과 보상금 전부를 빼앗긴 채로 쫓겨났거든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던 좌절. 엄마는 그러나 부모이기에 강해져야만 했어요. 팥줄 보며 시장 허드렛 일이며 온갖 힘든 일을 전전하면서도 힘든 기색 한번 비추지 않으셨죠. 그때가 엄마 나이 아직은 젊고 예쁘던 시절. 엄마는 어린 저를 위해 자애롭고 참스러운 어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며 국민학생이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한 만큼 성적도 뛰어났어요. 혹시 가난한 삶 때문에 억지로 빨리 철이 들어버렸던 건 아니냐고요? 물론 저는 절대로 아니었다지만 사실 엄마도 그게 늘 걱정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창 친구들하고 뛰어놀 나이였던 제가 책상 앞을 좀처럼 떠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치르던 날 엄마가 꼬깃꼬깃 무은 지폐로 탕수육 한 그릇 시켜주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진아야, 너 괜찮니? 응? 엄마 때문에 싫은 공부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왜요?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다른 부모들처럼 번듯한 직장이 있기를 해. 아니 물려줄 재산이 있기를 해. 딸내미한테 줄 수 있는 건 사랑 하나밖에는 없잖니. 엄마는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소평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아빠네 식구들이 엄마 속여먹은 것도 그렇고 아, 그리고 세상에 사랑 하나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아주 차고 넘치는 거지 뭐.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지만 엄만 솔직히 걱정돼. 우리 진아가 엄마처럼 못 배우고 힘없는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공부에 목숨 거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난 오히려 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솔직히 나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 잘 못 느끼고 살아. 엄마가 어렵게 벌어다 주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탓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엄마.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 이런 내가 어떻게 가난해. 오히려 마음 부자지. 그쵸? 그치. 그럼 된 거지. 내 말이요. 이러니 공부가 당연히 재밌지. 엄마가 나에게 몸소 보여주는 오늘의 땀방울이
교과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확확 와닿고 분명해지는데. 그니까 아무런 걱정 마셔. 그래도 진아야,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공부가 싫어졌다거나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괜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던가 하면 언제든 우리 딸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도 좋아. 엄마는 엄마대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언제든 바로잡아 줄게.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그렇게 수능 시험을 치른 저는 명문 의대나 법대에 장학금 받고 입학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약대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치열한 일상을 보내는 의사나 법조인보다는 약사 쪽이 퇴근 후 가족에게 충실하기에는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꿈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히 친정 엄마의 입김은 전혀 없이 오직 제 뜻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저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제 선택에 응원만 보내주셨고요. 그랬던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서 만든 목돈으로 약국 보증금을 보태주었을 때의 감동이란, 우리 엄마 뜬금없이 한 번씩 멋짐을 터뜨리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암튼 졸업 후 약사고시에 단번에 합격한 저는 친정 엄마가 보태준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더해 약국을 차렸어요. 대학병원에 바로 코앞에 자리한 약국을 인수한 거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수하겠다는 약사들이 줄을 섰을 만큼 아주 목 좋은 약국이었지만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던 전공 교수님께서 백을 좀 써준 덕분이었어요. 교수님의 친형이 알고 보니 제가 인수한 약국의 약사님이셨고 또 마침 은퇴를 앞둔 참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약국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복이 드문 효녀라서 그 마음씨가 기특해서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런 교수님 앞에서 전 철석같이 다짐했죠. 절대 변하는 일 없을 거라고요. 이겨내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모두 떨쳐낼 수는 없었던 엄마의 기구함과 박복함 따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모두 거두어내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그 다짐을 지켜나가며 한동안 바쁘면서도 즐거운 날들을 보냈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행복이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굴곡이 한 번씩은 닥쳐오는 법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굴곡이 닥쳐왔어요. 제가 새내기 약사로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무렵 맞이한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여러모로 저랑 비슷한 환경에 놓인 남자였어요. 비록 학과는 다르지만 저랑 같은 명문대 동기였고 가난한 삶을 타고난 시모의 아들 자식 사랑이 유독 각별하다는 것 또한 일견 저와 친정엄마 사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결혼 반대가 있기를 했나, 시댁과 친정 사이에 갈등이 있기를 했나,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일날, 긴 싸움의 씨앗이 비로소 새싹을 틔우고야 말았어요. 고급 한정식집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제가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기다리는 사이 시모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식으로 인사도 시키기 전부터 너 좋다고 그러길래 안달 복달을 해대길래 일단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서도 솔직히 난 많이 배우고 잘난 며느리 반대였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뭐가 갑자기야. 허니문 기간도 지났으면 식구들 사이에 할 말은 하고 살 때도 되었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반대 말씀 한마디 없으셨는데 사실 반대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결혼은 거래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쳤다고 신혼집이니 예식장이니 해가면서 귀한 아들내미 남의 집 자식 만들겠니?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알아? 글쎄요. 굳이 따지자면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 양가가 반반씩 공평하게 부담했고 혼수에 예단에 이래저래 다 합치면 돈은 오히려 친정이 더 많이 쓴 걸로 아는데요. 지금도 보렴.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이게 배운 유세 떠는 거 아님 뭐라니? 제가 유세를 떨었다고요?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말대꾸. 이래서 배운 여자는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 꼴이 쑥대밭이 된다는 거야. 남편이랑 시애미를 고분고분하니 떠받드는 맛이 없잖아. 제가 남편한테 못하기를 했나요? 아님 시댁에 못하기를 했나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어머님 생신 정성껏 잘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뚱하니 한참 말이 없었고 그런 시모의 행동을 통해 반쯤 혹시나 하는 투로 지피는 구석에 있었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따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원하는 거?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들어는 주고? 일단 들어봐야 대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다. 용돈을 확 늘려주렴. 다달이 한 300씩. 300이요? 왜? 부담이니? 너 약사라며? 돈 잘 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과한 요구죠. 친정엄마한테도 한 달에 300씩은 안 드려요. 친정시댁 차별하시겠다? 시댁은 가족도 아니고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니? 신여성 행세는 혼자 다 하더니 사고방식이 왜 그 모양이야? 누가 차별한다고 그러세요? 차별하는 사람이 시댁 친정 공평하게 월 100씩 똑같이 보내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고. 그런 아들을 헐값에 데려갔으면 고개 숙이고 시댁에 눌러앉아 걸레질이나 하던가. 아님 며느리 된 값이라도 똑바로 치르던가.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무슨 가정부인가요? 일꾼 고용하셨어요? 왜? 300에 가정부 월급까지 얹어서 주려고? 아니요. 300은 너무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시댁에 한치라도 소홀했다거나 친정이랑 차별이나 해봤다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죠. 양가에 매달 100만 원씩 공평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기본 용돈만 그 정도였고 시댁 대소사다 뭐다. 이래저래 따로 챙겨드리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그런데 오마이갓, 용돈으로 300만 원이라뇨. 그것도 매달 다달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일어섰죠.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시모의 생신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버렸고 그 후폭풍은 부부관계에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이 대뜸 시모 편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날 낳아준 엄마잖아. 당신 시어머니잖아. 지금 편가르자는 거야?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아니다. 갈라야 되면 갈라야지. 뭐? 당신이 시댁 살림살이를 해봤어? 아님 엄마 뒷바라지를 해봤어? 잘 나가는 약국 약사면 시어머니 막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당신 좀 낯설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말 아니냐? 시부모도 부모인데 까짓 거 용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넉넉한 용돈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알고는 이래? 300이야. 300? 한 달에? 매달. 그리고 내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건 당장에 300이 아니야. 시작이 300분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600, 700, 1000.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남편은 한풀 꺾였고 남편이 시모랑 얘기를 잘했는지 한동안 잠잠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니, 솔직히 불안불안한 시간들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시모의 용돈 욕심을 한풀 꺾어 놓았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300을 시모에게 달마다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제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건 당신 미쳤어?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 미안해. 알았으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좀.
그게 지금 미안한 사람 태도니? 미안하다고. 근데 나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대? 메꿔 놓을게. 내가 땡빚을 져서라도 그 돈 다 채워 놓는다. 됐냐? 메꾸는 건 당연히 메꾸는 거고, 난 지금 당신 행동이 얼척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돈인지,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내가 왜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걸 뻔히 아는 인간이. 그 통장에 들어간 돈 약국 개업할 때 보증금 보태준 엄마 돈 갚으려고 모아놨던 거잖아. 엄마가 온갖 험한 일 다 겪으면서 겨우겨우 모은 전재산, 그거 돌려주고 싶어서 모았던 돈이잖아. 그래서 더 화가 나. 당신이 손댄 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의 희생이고 자식 사랑이니까. 제발 내 생각도 한 번만 좀 해주라.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 엄마가 그 돈 안 해주면 자식 며느리고 나발이고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깟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연 끊을 순 없잖아. 용돈으로 그 많은 돈을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한테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모라지만 나한텐 친엄마고 이게 내 자식 노릇이야. 네가 니네 엄마한테 끔찍한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없이도 못 산다고. 뭐? 니네 엄마? 너 말 참 예쁘게 한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니? 아니면 원래 그 모양이었던 거니? 야, 김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야. 장모님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당신은 부를 자격 없어. 엄마 말이 맞았던 거네. 그치? 뭐?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는 좀 무식하고 어수룩하더라도 시키는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듣는 여자가 최고라고. 잘 배운 며느리 집안에 들여봤자 소란밖에는 안 난다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다면 난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무슨 뜻이야? 함부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생각해보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 엄마 혼자 살고 있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였어요. 남편 그리고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물론 이혼이라는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쉰김치에 찬밥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결심이 서더라고요. 평생 먹은 쉰김치가 질리지도 않아? 질리기는 맛 잘 들어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엄마, 딸내미가 약사잖아. 자리 잘 잡은 약사. 매 끼니 스테이크는 못 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겨서 먹어도 괜찮아요. 에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래도 돼. 엄마 정도 보면 그럴 자격 충분하고. 아냐, 아무리 딸내미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명색이 부모가 자식 덕볼 기대하고 살면 안 되는 법이야. 우리 딸이 벌어온 돈은 우리 딸의 삶을 위한 거니까. 그치? 같은 부모고 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왜? 무슨 일 있었니? 가방은 뭐야? 최서방이랑 싸웠구나? 그게... 윗집에 수도 터졌잖아. 집 수리하는 동안만 신세 질게요. 최서방은 같이 오지 왜? 시댁이요.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최서방 직장이 시댁이랑 가깝잖아. 약국은 엄마 집이 가깝고 그냥 그래서요. 암튼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오지숙 여사님. 대신 그동안 고기 반찬은 딸이 책임진다. 그때 전 엄마한테 시댁과의 사건을 단 한마디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하게 결정한 상태였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에요. 친정엄마를 마주하는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이대로 시댁에게 들볶여가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굴곡 많은 엄마의 삶에 또 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 바로 이튿날에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합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도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였죠.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통보를 그저 투정쯤으로 가볍게 받아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통보를 날리고 며칠 뒤 웬 카드 결제 문자가 저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문자들은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가족카드로
여행이 예약되었다는 내용들이었고 황당한 저는 남편에게 쫓아가 따졌죠. 우리 곱게 헤어져?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제주도 여행, 입한국에 이별 여행이라도 다녀오자는 거니? 무슨 이혼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쉽게 결정하냐? 쉬워?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 그렇다면 착각인데. 알았으니까 같이 엄마 모시고 바람이나 좀 쐬러 다녀오자고. 하나만 물어보자. 통장에 손 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 생각이야? 아님 당신 엄마 생각이야? 사실은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어. 경치 좋은 데서 고부간에 쌓였던 앙금도 좀 풀 겸 우애도 다질 겸. 앙금 풀고 우애 다져서 뭐하게? 그 다음엔 용돈 얘기 다시 원점 아냐? 그리고 왜 그렇게 엄마 말이라면 죽고 못 살아? 지금 이 상황이 제정신 아니라는 것 정도도 파악 안 될 만큼? 심호와의 사건을 겪으며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남편은 나름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이고 평소에도 별 다른 문제는 보인 적 없으면서 왜 사사건건 심호 얘기만 나오면 세상 멍충이가 되어버릴까 싶어서요. 남편이 엄마니까 엄마라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엄마라면 그저 무조건 믿는 거야? 지금 이 상황 사리분별 하나도 제대로 안 될 만큼? 설마 엄마가 틀린 말 하려고. 방금 그 말이 전부 진심이라면 나 참 수치스럽다. 이런 마마보이를 내가 남편으로 골랐었구나 싶어서. 여보, 진짜 1억이야? 엄마가, 어른이 큰맘 먹고 여행까지 주선했으면 얌전히 따라올 줄도 알아야지. 진짜 이래야겠어. 아니, 꼭 반드시 이혼해야겠어. 아이씨. 어머, 하다 욕까지 다 하네. 왜? 내 입에서도 온갖 쌍욕 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 그렇게 대꾸한 제가 한바탕 쏘아붙이려던 순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더라고요. 이후로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경황 없이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친정엄마는 MRI를 찍는 중이었고 의사로부터 계단을 헛디딘 엄마가 머리부터 추락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뇌출혈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것 정도만, 그것도 부서진 거울 파편처럼 드문드문 머릿속에 남겨져 있을 뿐이었죠. 확실한 기억은 링거를 맞으며 깊게 잠든 엄마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만 속으로 밤새 되새겼다는 것 밖에는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다행히도 위태롭던 며칠이 고맙게도 무탈하게 흘러갔고 뇌압이 떨어져준 덕분에 친정엄마는 예정대로 수술대로 오르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친정에 들러 엄마의 짐을 챙겨 나오던 길에 대문 밖에 차를 대놓고 서성이고 있던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 인간들이 내 세상에 존재는 했었지 싶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말없이 희끗 웃어 보이더니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 아니다.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서면으로 해. 얼굴 마주볼 사이 아니잖아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고집은. 이런 상황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장모님 수술이라며. 같이 가. 엄마가 병원까지 태워오래. 됐거든? 택시 타고 가면 돼. 시어머니 말 좀 들어라 좀. 아직 이혼 성사된 거 아니잖아. 도장 찍기 전까진 어찌됐건 우린 부부고 사위 얼굴이라도 비춰야 장모님 마음 편히 수술방 들어가시지. 당신이 언제부터 사위였어? 니네 엄마라며.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은 눈으로는 저를 헥헥거리며 입으로는 네 금방 갈게요. 알았어요. 하는 말만 연거푸 되풀이하더니 전화를 끊기 무섭게 가슴 철렁한 소식을 전했어요. 얼른 병원 가보자. 장모님 상태 안 좋아지셨대.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우스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엄마 지금 병원에 계셔. 장모님 옆에. 그렇게 저는 당장 급한 대로 남편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날따라 차는 왜 이렇게도 막혀대는지 병원으로 향하는 1분 1초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의 차가 병원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내려앉았죠. 당했구나. 무슨 짓이야? 차 세워!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잊었어?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날이잖아. 이런 개새끼가? 적당히 좀 해. 수술 네가 하냐?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살려놓겠지. 정 안 되면 그건 하늘의 뜻인 거고. 사실 시모의 전화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를 얼른 데리고 오라는 전화였고, 신랑은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인 척 저를 기만해서 억지로 차에 태워 출발했던 거죠. 사실을 알고 격분한 저는 온갖 욕설을 쏟아부으며 차를 세우라며 악을 질러댔지만 남편은 말끝마다 엄마가 어쩌고 엄마가 저쩌고를 반복해가면서 절대로 차를 세워주지 않을 기세였어요. 이대로 공항까지 끌려간다면 친정엄마 혼자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아? 시모한테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해 가면서? 얌전히 있어. 차 사고 나서 니네 엄마보다 먼저 삼도천 건너기 싫으면.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그쪽 모자한테 더 이상은 못 놀아나지. 그렇게 차창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제가 온 힘을 쥐어짜 외쳤어요. 사람 살려요! 그렇게 몇 차례 제가 절규하듯 간절하게 외쳐대는 사이 그 난동에 하나둘 시선이 끌린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의 차주분들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있었고, 두고 봐. 오늘은 급해서 그냥 일단 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미친! 그 한마디를 남긴 채로 저는 병원을 향해 내달렸어요. 죽어라 달린 끝에 간신히 시간 맞춰 친정엄마에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저의 배웅을 받으며 평화롭게 수술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후유증조차 하나 없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는 혼자 길을 나섰어요. 시궁창 진흙밭 싸움 속으로 친정엄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을 찾아간 저는 남편 그리고 시모를 만났죠. 용돈 300만 원이 그렇게 탐이 나던가요? 부모 수술날에 제주도 여행을 끌고 갔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하면 제가 이혼도 포기하고 용돈도 넙죽넙죽 가져다 바칠 줄 알았나요? 어디 대답을 좀 해보라고요. 당신들 말 잘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은 끝장나게 잘 질러대고. 그러게 애초에 시키는 대로 용돈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결국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몹쓸 인간이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번진 거다. 여보, 나랑 얘기해, 나랑. 싫어. 둘이 같이 벌인 일이잖아. 사건의 시작은 당신 엄마였고 마침표는 당신이었고. 그니까 당연히 둘이 같이 들어야지. 아들은 가만히 있어. 제 주둥이가 얼마나 더 나불거리나 어디 끝까지 드러나 보게. 그래요. 기회 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들이 통장에서 300만 원씩 매달 빼간 돈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놓고 얌전히 이혼 도장 찍어요. 아, 그날 억지로 공항에 끌고 가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문도 한 장 써 놓으셔야겠네. 여기서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 다 했으면 이제 내가 대답하마. 고맙다. 아주 많이. 고맙다고요? 그동안 300씩 보내준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살 거거든. 기왕지사 귀한 아들 이혼남 만들게 생긴 거 위자료라도 단단히 챙겨 받아야 죽어서라도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매번 드는 생각인데요. 그쪽 식구들은 착각의 집안 내력인가? 비싼 변호사 산다고 해서 당신들이 벌인 사악한 행동들이 묻힐까요? 이혼 귀책 사유를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 생길까요? 쉽지 않겠지. 그래서 비싼 변호사라고 강조한 거 아니겠니? 승률 좋은 로펌에 맡길 예정이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은? 그 순간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 하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엄마? 아니 엄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부모가 괜히 부모게. 딸 자식 어디서 뭐하고 있겠구나. 눈 감아도 훤히 보이니까 부모지. 마침 잘 오셨네요, 사부인.
그쪽 딸아이가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인데 이참에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 대해서 오붓하게 대화를 나눠볼까요? 신경 쓰지 마, 엄마.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딸, 응? 부모가 부모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래서야. 저를 다독이듯 이야기한 친정엄마는 곧장 시모를 향해 돌아섰고 제가 본 엄마의 모습 중 처음 단호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 허망하게 보내고 시댁 인간들한테 뒤통수까지 맞으면서 쫓겨났던 날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사랑하는 우리 진아한테만큼은 이런 일 없도록 지켜주겠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못 배우고 힘없는 부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한테는 세상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자 엄마가 대동했던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시모에게 명함을 건넸고 명함을 몇 번씩이나 거듭 확인한 시모는 그럼에도 적반하장이었어요. 잘난 며느리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없이 사는 부모는 한술 더 뜨네 더 떠.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부인, 남들은 잘난 며느리 못 봐서 한달인데 왜 그렇게 못 잡아서 한달이죠? 정말 용돈 때문일 뿐인가요? 듣고 보니 그러네.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요? 그래, 나 국민학교 겨우 나왔다. 이제 됐냐? 잘난 척을 하다 이제는 시험에 억장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으니 속이 시원해. 진짜 딱 그뿐이에요. 그냥 그 자격지심 때문에. 그냥이라니 나한텐 평생의 한이야. 그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치맛바람이라는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명문대까지 졸업시켰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아들을 감히 공짜로 가져가? 안 되지. 내 눈에 곰팡이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꼴은 억울해서 못 보지. 구구절절 시모의 사연을 듣자 하니 시모는 국졸이라는 지독한 자격지심으로 인해 스스로 불우함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학벌 콤플렉스를 가진 채로 몸뚱이만 늙어버린 자신과는 다르게 젊은 데다가 명문대도 나오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약사라는 직업까지 가진 저를 질투했던 거고요. 치마폭에 꽁꽁 싸맨 채로 오냐오냐 해가며 명문대 졸업생으로 만들어낸 귀한 아들을 저에게 도둑맞았다는 피해의식도 있었어요. 대체 얼마나 감싸고 돌았냐면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이 인간 그동안 대체 빤스는 엄마 없이 어떻게 혼자 갈아입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물론 그 오냐오냐의 결과는 최악이었죠. 시모의 한마디에 사리 분별 상실한 채로 꿈뻑 죽어나가는 마마보이 남편을 낳았고 저에게는 용돈 300만 원이라는 일종의 보상심리로 작용한 셈이었거든요. 네, 사연은 잘 알겠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죠. 어머님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훌륭한 사람을 나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하루라도 일손 놓으면 바로 다음날 끼니가 끊길 만큼 어려웠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당신과는 달랐어요.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랑 딱 하나밖에는 없었지만 몸가짐 하나하나 모범을 보여가면서 딸 자식 잘 키워냈고 당신은 그놈의 자격지심 때문에 아들 자식 망쳤고 말 조심해.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떻긴요. 엄마 꼭두각시지. 이쯤에서 결론 짓죠. 이혼 합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 능력껏 노려보세요 어디. 물론 쉽게 당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평생 죄책감 품고 평생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요. 왜? 아들 자식 마마보이 된 거 그거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책임이니까.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자식 사랑이 어떻게 잘못이고 죄가 돼?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삶의 아쉬움과 서러움을 자식을 통해 억지로 대리만족하려다가 이 사달을 내버린 당신처럼. 그게 당신과 우리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친정엄마는 시댁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었어요. 이후 엄마가 준비한 변호사의 활약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죠.
이혼의 모든 귀책 사유가 남편과 특히 시모에게 있었으니 위자료도 당연히 제가 받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에도 100원 하나 손해보지 않았고요. 용돈 300만 원을 요구했던 시모가 거꾸로 저에게 매달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한편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든 친정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장난 반쯤 섞어 딸내미 이혼녀 됐는데 한박 웃음까지 짓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엄마의 대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들 가슴에 흉터 하나씩은 품고 살지. 중요한 건 흉터를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 아닐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결말을 맞이한 나랑 그 여자의 차이처럼. 그러니 진아야, 그 사람들이 너를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알아요, 엄마. 그리고 약속해요. 상처와 관계없이 잘 살아볼 거예요. 엄마의 말씀대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